2003년 9월 30일 한 시기를 풍미했던 드라마인 야인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2년에는 청년 김두한을 중심으로 하여 신화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이었고 2003년에는 김두한의 역변 이후 그저 그런 시청률로 수명을 연장하다 지나치게 늦게 끝나버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역변한 김두한과 한 잊혀진 인물이 15년 후에도 야인시대의 재생산을 지속시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2018년 9월 30일은 야인시대의 종영 15주년을 기념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로 이것은 레션스의 구상하에 폭발 전야로 명명된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레션스는 2015년 10월에 이미 블로그 글을 통해 야인시대 종영 15주년 기념 합작을 구상한 바 있었고 실제로 2018년이 찾아오자 이것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심형물의 황금기인 2017년 이후 심형물 제작자들의 집단적 역량은 만개한 상태였고 생산성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1월에 정식으로 폭발전야 모집 공지가 올라갔을 때 많은 제작자들의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집 이후 심형물의 양상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2분기 이후부터 심형물은 하향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5월의 코코펀 차단 사태는 심형물의 대멸종 시기를 자칫 앞당길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에서의 동요는 합작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폭발전야는 제 시간 안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분기부터 심형물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일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레션스의 위심이 많은 김두한은 심형물에 감지되던 침체의 분위기를 걷어내는 데에 일조한 작품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회수 10만을 달성한 것은 물론 이전까지 레션스의 장편물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심형 아버지의 원수의 조회수까지 상회하게 될 대작이었습니다. 레션스는 작품 수가 많지 않은 제작자답게 2018년에는 물병옥시티 이후 합성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레션스는 비정기적으로 합성 방송을 하면서 여러 피드백을 받아 의심이 많은 김두한의 부분들을 직조해 나갔고 그리하여 의심이 많은 김두한은 레션스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은 물론 여러 청취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작으로서 레션스의 명성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김두한은 김두한과 더불어 양대 주인공으로서 염동진을 부각시켰는데 염동진이 매사 진중한 캐릭터로서 합성물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도전적인 캐스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염동진은 이 작품 이후 심형물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로 급부상하였고 그 진지한 이미지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 계륙내를 내는 것을 불사하는 김두한의 광속 무릎 꿇기나 현대 사가들의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나레이션의 현대 사가 엔딩은 그 이후에 많은 제작자들 사이에 전파되는 요소로서 레션스는 이 작품으로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내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엉맹과 벙컨을 보는 2018년 3분기부터 영상 제작이 사실상 멎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존 강자들의 잠수는 결과적으로 심형물의 판도 역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익은 2018년 8월에 반년 만에 복귀함으로써 화제를 일으켰는데 복귀작인 천재 사기꾼이 된 심형은 4분 안에 숨가쁜 전개와 현란한 대사 조교 실력이 구현된 손익의 장점이 빛을 발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심형의 학생동무들의 대사 조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동무들이 욕을 하고 야유까지 퍼붓는 전복적인 상황은 그 후 구슬치기의 일진들한테 욕먹는 심형이나 수월의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 세븐 등 많은 제작자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8월에는 코코펀의 하얀 방 시리즈나 무색 큐브 조각에 먹튀를 하는 김두한, DL의 야인시대 숫자송 등이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이면 고전적 구도의 심형물을 추구하는 제작자들은 졸명과 아스피린 세븐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많은 제작자들은 주인공 역할을 김두한이나 그 외 많은 인물들에게 분산시켰으며 야인시대 합성물에서는 코미디 요소만큼이나 서사적인 흐름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전야가 예고된 2018년 9월은 폭발전야에 앞서 여러 제작자들의 대작들이 연거푸 선을 보인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수월과 자제, 코코펀이었습니다. 수월은 2018년 8월에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 차기작을 공표했는데 그는 2017년 이후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이 복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5가 대성공을 거두자 수월의 인기는 오랜 부재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식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5는 2018년에 나온 신작답게 2017년 심형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전작들과는 다르게 그간의 트렌드 변화가 반영된
작품이었습니다. 2017년 심형물들은 기존 심형물의 기본 소스인 64에서 65화에 덧붙여 4달러 장면의 84화와 김두한의 최고인 124화가 소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5는 야인시대 전편이 비로소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한 2018년의 트렌드에 맞추어 대사와 장면들이 다양화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 예로 이승만, 조병옥 나레이션이 쇼심 시리즈 최초로 등장하였고, 특히 김좌진이나 나레이션이 랩을 하는 장면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수월은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5의 성공 이후 정기적인 활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써 수월은 본격적으로 야인시대 합성물 제작자의 핵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합성 영상이 아닌 자작 비트나 일상 촬영물도 어김없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채널은 2018년의 제작자들 중에서 가장 현상에 가까운 경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준급의 영상 합성 실력의 작사, 작곡 능력이 합쳐진 수월은 과거의 바그너만큼이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고, 쇼심 연작은 니벨룽의 반지 연작만큼이나 장대한 종합예술작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쇼심을 넘어 배틀필드 연작과 같은 게임 심형물 등 다변화되는데, 특히 저작권 대란 이후 2019년에 활성화된 일상 심형물에 있어서는 수월은 선구자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형5에 이어 심형물 애호가들을 매료시킨 대작은 자제의 야인들의 마피아 게임 2였습니다. 이 속편은 단일 심형물 중에서 가장 긴 38분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갖고 있으며, 인원은 전작보다도 늘어난 11명으로서 훨씬 다양해졌을 뿐더러 무당과 보스라는 새로운 직업이 추가되어 더욱 치열한 두뇌 싸움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차단당하고, 분할 업로드 이후에는 1편이 차단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뒤따랐지만 2018년 심형물 중 매우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제가 현재까지 내보인 심형물 중 마지막 단일 장편물이기도 합니다. 코코펀의 초등학생 김두한이 그 뒤를 이었는데, 9월 초에 폐기작이라는 이름하에 내놓았던 이 작품은 굉장한 호응을 얻자 코코펀에 의해 10분가량의 분량이 더해져서 완성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이 작품은 엄청난 흥행 끝에 코코펀의 심형물들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영상은 코코펀식 개그가 총망라된 논문과도 같은 작품으로, 이정재나 시라소니의 역할은 이전 작품의 재활용에 가깝고 엔딩이 다소 허하다는 서사적 결함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생 김두한에게 기철이 소스를 더 씌운다든가 눈물의 곡절에 힘자랑이라는 희귀 소스를 활용하는 등 기발한 결합이 쉴 새 없이 이어진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야인시대의 일부 소스 역시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되었는데, 김두한의 친할머니가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그 예입니다. 이렇듯 2018년 9월은 연타석 홈런과도 같은 장편 심형물들이 폭발전야에 앞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작자들이 폭발전야에 대한 홍보 영상들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고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전야 발표가 예정된 2018년 9월 30일이 바야흐로 밝았습니다. 폭발전야 시사회는 오후 10시 내션스의 채널에서 1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돌카스의 축사와 양치기양의 광고가 진행되어 먼저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약 18분에 이르는 폭발전야 본편이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사회는 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되었고, 여러 유명 채널들도 이 기념식에 대해 축하의 말을 남기는 등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폭발전야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참여한 제작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었으므로 상황극의 메들리라거나 영화 형식이 아니겠냐는 등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폭발전야는 하필리 시리즈와 같은 은메드 메들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하필리 시리즈와 달리 폭발전야는 훨씬 더 통일성 있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야인시대 종영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답게 야인시대만을 소스로 하였으므로 중구난방적인 요소가 적고 각 파트들 간의 연계마저 느껴지는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인시대의 소스만을 채택하였음에도 지루하지 않고 몰입감이 더해지는 것은 그만큼 야인시대라는 단일 소스 내에서 그간 어마어마한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폭발전야는 2016년 말 이래 가속화된 심형물 르네상스의 결상과도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폭발전야의 테마였던 옹고지시는 이 합작의 정체성을 잘 관통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 하필겔 르네상스 시절에 수없이 나타났던 명작 심형물 노래들이 폭발전야에서 훌륭하게 리뉴얼된 모습은 올드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마주의 대상은 고두익, 문희준 등 과거의 거장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작자들까지 포괄하고 있었는데, 레션스의 문외 자동차 봉봉이나 억맨의 전기인간이 된 심형이 오마주된 것이 그 예입니다. 다시 말해 폭발전야는 심형 소스의 역사를 아우르는 일종의 역사적 기록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폭발전야는 하나의 음악으로서도 서주, 전개, 휴지, 종결의 구성이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촘촘하게 박힌 영상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으므로 시사회 이후에도 꾸준하게 조회수를 끌어모아 100만을 상회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의 점에서 폭발전야의 발표는 아마도 심영물 르네상스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심영물은 이미 유튜브 세계의 한 장르로서 안착해 있었고 그 서사적인 세계관은 정교하게 자리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과 3달 후에 찾아올 대위기 이전에 완수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폭발전야라는 희대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유튜브 심영물 세계는 한숨이라도 돌린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4분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아니었는데 2017년의 빅4였던 억맨, 손닉, 반달곰, 벙커늘보 채널의 침묵은 장기화되고 있었고 대형 심영물 제작자 중에는 과거에 이들만큼 활발한 생산력을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무렵 즈음에는 코코펀, 자제, 무색큐브 조각, 수월이 과거의 빅4의 위상을 대체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중적 인기가 남달랐던 수월 채널이 2018년 9월 이후로 고속 성장을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데 수월의 2018년의 행보는 많지 않은 슈심 연작과 자작 비트에 거의 집중되었음에도 구독자 증가율은 가장 급격했습니다. 특히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영식스는 본격적으로 수월의 야인시대 소스에 대한 이해도가 원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굉장히 다양해진 장면들과 더불어 일부의 인물인 미와 경구까지 랩을 하는 진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나온 쇼미더머니에 나간 심영, 감성힙합 대전은 슈심 시리즈의 유일한 외전으로 저작권 대란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불운의 작품이었지만 여러 클리셰를 박살내는 짧고도 강력한 단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4분기의 여러 심영물들 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은 여유만만의 고자점프였습니다. 여유만만은 다양한 합성물을 제작해온 경력의 소유자로 이미 작은 마구니 이야기 등 히트작들을 많이 선보인 제작자였지만 본격적으로 심영을 주인공으로 다룬 첫 합성물인 고자점프는 여유만만의 커리어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본인 마미손의 소년점프는 패러디되는 즉시 어떤 영상이든 대박을 터뜨릴 만큼 2018년 말에 치트키로 자리잡은 상황이었지만 고자점프는 심영식 조교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대중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지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유만만은 한동안 심영물 권역에 천착하여 시라소니의 그것만은 내 세상이나 심영과 야인들의 핸드클랩 등 수준급 심영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듯 심영물은 폭발전야 이후 흥분이 다소 가라앉았음에도 꾸준히 대중적 흥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작자들은 차기작 구상을 밝히고 있었고 사포님과 대국적인 재규 등 수준급의 신인들이 등판하는 등 그렇게 2018년은 풍족한 성과를 남긴 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중순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15일 돌카스와 팀 심볼 그리고 레션스의 채널에서 야인시대 합성물이 차단 통보를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돌카스와 팀 심볼은 모든 야인시대 합성물들이 차단 조치되었고 레션스의 경우 협상에 실패한 김두한이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약 반년 전이 코코펀 차단 사태 때 우려되던 차단 도미노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여 심영물 애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확실시된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거의 모든 심영물 제작자들은 2018년의 마지막 기간 동안 SBS INM에 의한 차단 조치를 당하여 영상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 2년간 집중적으로 이룩된 심영물의 문화적 축적은 일거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영상들을 종합해봤을 때 차단의 기준은 야인시대의 장면이 쓰였느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심영 등의 음성이 쓰인 것이라면 보세 위에 걸러지지 않았기에 저작권 대란은 본의 아니게 게임 심영물이나 일상 심영물이 제작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게끔 하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션스나 손닉의 경우 화면에 여러 필터를 씌워 원본의 이미지를 왜곡시킨 챗 재업로드를 하기도 하는 등 소극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심영물 시청자 개개인들이 유명 심영물들을 복구해서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SBS 측의 조치로도 심영물 자체를 절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확실시되었습니다. 문제는 SBS 측의 심영물에 대한 태도가 이율배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SBS는 심영물 현상에 대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사 뉴스에서도 4달러를 지속적으로 인용하는 등 야인시대 패러디 현상에 편승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에는 야인시대 패러디로 개표 방송을 하고 그 후엔 김영인 배우의 근황을 취재하기도 하는 등 심영물 현상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드라마의 마지막 전성기이던 2000년대 초반을 수놓았던 드라마 중 현재까지
현재까지도 상당한 유명세를 유지하는 드라마는 KBS의 태조왕건 정도를 제외하면 야인시대에 비견할 만한 작품이 없었고, 특히나 방송사 역사가 짧은 SBS로서는 그렇기에 야인시대가 중요한 고전으로서 SBS의 문화적 수확의 역사적 증거물로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가 그렇게까지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분명 2000년대 후반 이래의 심형물의 약진이란 현상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수혜를 입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SBS 측이 유튜브를 통해 뒤늦게 심형물 탄압에 나선 것은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앞뒤가 안 맞는 행보로 여겨졌고 일종의 토사구 행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많은 유튜브 제작자들이 차단의 주체인 SBS INM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차단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웬만한 유명 심형물들이 사실상 절멸의 상태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DC인사이드의 환경 변화는 유튜브로의 천도를 유발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는 심형물의 2차 중흥을 가져왔지만 이젠 유튜브마저 불모의 땅이 될 것은 자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유튜브 심형물 시대에 있어 유튜브는 아카이브 보존을 효율적으로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심형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역설적으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심형물 아카이브를 일망타진시킬 수 있다는 역기능으로 돌아오자 유튜브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다른 곳으로의 천도 역시 너무나 불확실한 구상이었습니다. 이미 현대 심형물은 유튜브를 근간으로서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컸고 유튜브는 독재적 행정이 가능할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거대 매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경쟁 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형물의 거점을 옮긴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기에 2018년 말의 위기는 10년 이상 지속된 심형물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이 1527년의 로마 약탈이었다면 야인시대 합성물 저작권 대란은 심형물 르네상스를 종결짓는 사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존폐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심형물은 살아남게 됩니다. 2019년 1월에 SBS INM 측이 이의제기를 수용함으로써 차단된 심형물들이 공식적으로 복구가 가능하게끔 조치된 것이었습니다. 이 배경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상황 변화가 SBS 측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끔 사태를 전환시켰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19년 1월에 버거킹은 SBS 측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4를 패러디한 $4 버거를 출시했는데 이 광고는 2019년 상반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광고 중 하나로서 상당한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3차 창작물의 근원인 $4물이 정작 SBS 측의 차단 조치로 인해 절멸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칫 SBS의 대중적 이미지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인시대를 레전드 드라마로 묘사하며 심형 등장 부분을 소개한 SBS 나우 채널의 영상에는 SBS의 양가적 태도에 대해 규탄하는 댓글들이 대거로 채워지고 있었고 이는 저작권 대란 사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만큼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작권 대란 사태가 일단락된 후 규탄 댓글들과 함께 삭제됩니다. SBS 측으로서는 더 큰 부담을 지기 싫어서 계륵과도 같은 심형물 문제에 대해 답보적인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나 한편으로는 이 사태의 발발이 SBS 측의 적극적인 집행이 아닌 특정 신고자들의 악의적인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SBS에 문의한 사람들 등 여럿에 의한 집단적 증언을 종합해보면 SBS 측은 신고자들의 신고를 받아 기계적으로 차단을 집행했을 뿐이었고 심형물의 역사적 연원이나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SBS는 대기업인 만큼 야인시대와 심형물 현상을 연결시키고 활용하는 홍보부서와 저작권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이 갈릴 수 있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기에 일견 모순적인 SBS의 태도는 사실 설명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자들의 동기는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로 의문이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는 대형 시장이었고 그만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2018년만 봐도 대형 유튜버인 티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복수의 신고를 받아 영상들이 삭제되기도 한 광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심형물의 존폐 위기를 촉발시킨 신고자들의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추궁하여 듣는다 해도 무의미할 그런 사소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말에 심형물에 있어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던 저작권 대란은 대강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심형물에 있어 큰 상처를 남겼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름아름 이의제기 방법을 통해 영상들을 복원시키긴 했지만 신고자에 비해 이의제기자는 훨씬 신중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유튜브 시스템상 모든 제작자들이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복원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활동이 없었던 제작자들의 경우 이의제기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유튜브 심형물 초창기의 영상들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형물이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는 데에는 3월이 되기까지 시일이 걸렸는데 이 동안의 많은 심형물들의 부재는 유튜브 시스템에서의 심형물 전파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자제와 코코펀의 대형 합작이었던 사회인의 낙원 시리즈는 이들의 대표작들이 모두 사라진 와중에 시작되었는데 획기적인 서사와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첫 한출을 잘못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성공작들의 존재나 저작권 위반 전적 여부 등이 유튜브의 추천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저작권 대란 사태는 심형물의 개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형물의 역사에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2018년 말의 대위기가 한 문화의 역사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함의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 사건 이후에 심형물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선사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세계사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인 2019년은 심형물에 있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